형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 남자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병원비로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공식 통계를 보면 1억 8,263만 원입니다. 비급여 포함해서요. 근데 이 숫자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 돈이 그냥 평생에 걸쳐 조금 빠지는 게 아닙니다. 절반 이상, 정확히 52.6%가 65세 이후에 한꺼번에 몰려서 나가요. 비유를 하나 할게요. 형들 월급 들어올 때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졸졸 새는 수준이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수도관이 통째로 터진 거예요. 돈 들어올 때는 없는데 나갈 때만 폭발하는 구조. 이게 지금 한국 노후의 현실입니다. 자, 형들 지금 몇 살이세요? 40대? 50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생애 의료비 구조가 왜 노후에 폭발하는지, 보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형들이 알아야 할 가장 무서운 숫자가 뭔지, 이 세 가지를 데이터로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먼저 생애 의료비라는 걸 좀 더 뜯어보겠습니다. 남성이 1억 8,263만 원이라고 했죠. 여성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2억 1,474만 원이에요. 왜 여성이 더 많으냐? 간단해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5.8년을 더 살거든요. 오래 사니까 병원비도 더 많이 나가는 겁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한국인 1인당 생애 의료비가 2억 4,656만 원이에요. 4인 가족으로 단순 계산하면요, 가구당 평생 약 10억 원이 병원비로 나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숫자의 증가 속도입니다. 2004년에 건보진료비 기준 생애 의료비가 4,721만 원이었거든요. 20년 만에 4배 이상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생애 의료비 총액이 얼마나 뛰는지 아세요? 2004년에는 20.1%였어요. 지금은 51.8%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앞으로 의학이 발전해서 형들이 1년 더 오래 산다? 그 1년이 추가되면서 생애 의료비 전체가 절반 넘게 더 불어난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의료비로 보면 오래 살수록 청구서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 돈이 언제 나가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2024년 통계청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기대 수명은 80.8세예요. 꽤 오래 사는 것 같죠? 근데 건강수명은 64.6세입니다. 건강수명이 뭐냐?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에요. 두 숫자의 차이가 16.2년이에요. 마라톤으로 치면 30km 지점에서 몸이 고장나기 시작하는데 고린 지점까지 16km를 더 뛰어야 돼요. 근데 그 16km 구간에 전체 비용의 절반 이상 들어갑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 디스크, 심장, 뇌혈관, 만성질환들이 하나둘씩 찾아오면서 형들 주머니를 털어가는 겁니다. 근데 형들,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만성질환 중에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암? 틀렸습니다. 질환별 진료비 통계를 보면 1등은 순환기계 질환이에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거 12조 7천억 원입니다. 암은 9조 4천억 원이에요. 3조 원이 넘는 차이가 납니다. 왜 순환기계 질환이 암보다 무서우냐? 암은 수술하고 항암 치료 끝나면 완치 판정받고 관찰기로 들어가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도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뇌졸중이나 심부전은 한 번 걸리면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경우가 많아요. 수술비는 시작일 뿐이고 진짜 돈은 그 뒤에 나옵니다. 간병비, 요양비, 재활비, 이게 수년, 길면 10수년을 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형들 부모님이나 형들 자신이 50대 넘으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게 혈압이랑 혈당이라는 뜻이에요. 순환기계 질환이 터지면 치료비는 물론이고 간병이라는 더 큰 구덩이로 빠지니까요. 자, 그 간병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무섭습니다. 간병비 이거요, 형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생애의료비 1억 8천만 원이라는 통계 있죠. 이 숫자에 간병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통계 밖에 있는 돈이에요. 요한병원에서 간병의 한 달 고용비가 얼마냐면 평균 370만 원이에요. 코로나 전에는 하루 7에서 9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2에서 15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370만 원이면 직장인 평균 실수령액보다 많은 돈이에요. 이걸 체감으로 바꿔볼게요.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의 1.7배가 간병비입니다. 부모님이 버는 돈 전부를 다 넣어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냐? 자녀가 내야 되잖아요. 40에서 50대 자녀 가구 소득의 60%가 부모님 간병비로 나갑니다. 형들, 이게 한 달, 두 달이면 버텨요. 근데 뇌졸중, 후유증, 치매 이런 건 1년, 3년, 5년을 갑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간병이직이에요. 일본에서는 이걸 개오이직이라고 부르는데 부모님 간병하려고 직장 그만두는 사람이 연간 10만 명입니다. 아베 정권 때 개오이직 제로를 국가 정책 목표로 내걸었을 만큼 국가적 위기예요. 한국도 이미 이 흐름이 시작됐어요. 비싼 간병비를 감당 못해서 가족이 직접 돌보겠다고 회사를 그만두는 거죠. 짧게는 1년, 길면 몇 년, 소득이 끊기고 경력이 단절되고
복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병 하나 때문에 부모 세대랑 자식 세대가 동시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대가 한꺼번에. 그리고 치매, 이거 따로 말씀드려야 돼요.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이 2,639만 원입니다. 월로 치면 220만 원이에요. 이건 병원비, 요양 서비스, 교통 같은 공식 통계에 잡히는 비용만 합친 거예요. 아까 여기서 말한 간병인 비용 월 370만 원이 따로 붙으면 실제 부담은 이거보다 훨씬 커집니다. 근데 2023년 기준 치매 환자가 87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 숫자는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형들이 실제로 궁금한 거, 아픈 건 어쩔 수 없다 치고 보험이 지켜주지 않느냐,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먼저 건강보험부터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국민 의료비가 213조 원이에요. GDP의 8.4%입니다. 나라에서 버는 돈 100원 중에 8.4원이 병원비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비율이 2042년에는 15.9%까지 올라갈 거란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평균이 12.2%인데 한국이 15.9%. 저도 이거 조사하다가 계산기 2번 두드렸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보면요, 2024년까지는 흑자를 유지했어요. 근데 흑자 폭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에 4조 1천억 원 흑자였던 게 2024년에는 흑자 폭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추계를 보면 2025년부터 적자로 전환됩니다. 약 3천억 원 적자 시작이에요. 2027년이면 8천억, 2028년이면 1조 6천억으로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커져요. 지금 적립금이 30조 원대거든요. 근데 이걸 쭉 깎아 나가면서 2028년에는 준비금이 2.7개월치까지 줄어든다는 추계가 나옵니다. 예상 못한 대형 지출이 한 번 터지면 버틸 여력이 사실상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매년 오르고 있는데 더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장기 추계 중에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가 뭐냐면, 현 추세가 지속되면 2060년에 보험료율을 지금의 7%에서 24%까지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월급의 4분의 1이 건강보험료? 이건 미래 세대한테 감당 못할 짐을 지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보험은 어떨까요? 실손보험. 한국인 4천만 명이 가입해서 제2의 국민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이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을 보면요, 보험사가 보험료 100원을 받아서 보험금으로 150원을 토해내고 있거든요. 3세대 실손 손해율이 149.5%, 4세대도 131.4%예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요. 왜 이렇게 됐냐? 형들 주변에 실손보험 있으니까 보험 처리하면 되지 하면서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막 받는 분들 있죠. 이게 쌓이고 쌓여서 보험사가 적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적자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옵니다. 병원 안 가는 형들까지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5세대 실손보험이 2026년 4월에 나옵니다. 핵심만 딱 말씀드릴게요. 비중증 비급여 본인 부담이 기존 30%에서 50%로 올라갑니다. 절반을 형들이 직접 내야 돼요. 연간 보장 한도도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5분의 1이에요.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는 본인 부담이 90%까지 올라갑니다. 100만 원짜리 치료받으면 90만 원 내 돈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 보험사가 이제 우리도 감당 안 된다, 니네 더 내라 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는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50대 넘어가서 디스크 터지고 관절 나가고 만성 통증 시작되면 그때 청구서의 숫자가 확 달라집니다. 기존에 1에서 4세대 실손 가지고 계신 형님들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에요. 2026년 보험료가 평균 7.8% 인상됐고요. 3세대는 16%대, 4세대는 20%대 인상이에요. 보장은 그대로인데 보험료만 올라가는 거죠. 마트에서 같은 과자 사는데 가격표만 바뀐 거랑 똑같아요. 자, 여기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이야기를 좀 할게요.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 아시죠?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 폐암 진단받고 병원비 감당 안 돼서 마약을 만들기 시작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드라마인 줄 알았더니 미국에서는 현실이에요. 피터슨 KFF 헬스 트래커의 2024년 보고서를 보면 미국 성인 12명 중 1명이 의료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미국인 전체가 짊어진 의료 부채 규모가 2,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90조 원이에요. 한국이 1997년에 IMF 위기를 겪으면서 나라 전체가 흔들렸잖아요. 미국 가정들은 가족 중 1명이 큰 병에 걸릴 때마다 각자의 가계부에서 IMF 위기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에 건강보험이 없었다면 브레이킹 배드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형들 이야기였을 수도 있어요.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돈 문제를 넘어서 돌봄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아까 말한 개호이직, 부모 간병하려고 퇴직하는 사람이 연간 10만 명이라고 했죠. 이게 중산층 붕괴랑 노동력 상실의 핵심 원인이에요. 일본은 고액 요양비 상한제가 있어서 개인이 파산하는 비율이 낮아요.
국가가 우산을 씌워준 거죠. 근데 그 대가가 뭐냐면 정부 부채가 GDP의 250%를 넘었습니다. 개인한테 우산을 씌워줬더니 나라가 홍수에 잠긴 거예요. 영국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NHS, 무상 의료 시스템이잖아요. 돈은 안 들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암 진단받고 첫 치료까지 2개월 안에 시작되는 비율이 70% 초반밖에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암 진단받으면 며칠 안에 수술 날짜 잡는 게 당연하잖아요. 영국은 진단받고도 수술 못 잡아서 병세가 악화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에요. 돈 문제냐 시간 문제냐 어느 쪽이든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톱니바퀴 3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 남성의 생애 의료비 1억 8천만 원. 이 중 절반 이상이 은퇴 이후에 터집니다. 그리고 의료비 피크는 78세, 자산이 거의 바닥났을 때 병원비가 최고점을 찍는 구조예요. 둘째, 보험 구조가 보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절반을 형들이 직접 내야 되고 건강보험은 2025년부터 적자로 돌아섭니다. 셋째, 그 사이에 통계에 안 잡히는 간병비가 있어요. 월 370만 원. 이것 하나가 중산층 가정을 빈곤층으로 끌어내리는 시한폭탄입니다. 한쪽에서는 개인 차원에서 건강관리와 의료비 자산 설계를 미리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국가 차원의 의료비 구조 개혁이 먼저라고 봐요. 근데 데이터로 보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연구에 따르면 만성질환 예방에 1달러를 투자하면 7달러의 경제적 이익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ROI가 7배예요. 건강관리라는 게 막연하게 운동 좀 해야지 수준이 아니라 형들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라는 뜻입니다. 병원비는 형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들고 생각보다 늦게 터지고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한 번 터지면 형들 혼자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이것 때문에 놀라지 않으려면 적어도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식 터틀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